안녕하세요. 북튜버 신유아입니다. 오늘 제가 낭독할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운의 원리. 이 책을 만난 것도 운입니다. 로또에 2번 당첨되고 사고와 악재를 피하고 귀인을 만나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놀라운 이야기 속 운의 원리, 이 책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저자 소개부터 할게요. 막스 귄터. 영국에서 태어나 11살에 미국으로 이주했다. 1949년 프리스턴 대학교를 졸업하고 1950년에서 51년 미군에 복무했으며 1951년부터 55년까지 비즈니스 위크에서 이후 타임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13살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한 그는 스위스 은행에 근무하면서 돈의 과학적 관리법과 투자 기술을 터득하기도 했다. 1998년까지 살아가는 내내 투자의 최전선에서 엄청난 자산을 형성했으며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한 투자 관련 매스컴에 돈을 불리고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칼럼을 다수 기고했다. 네, 이 책을 낭독해 볼 텐데요. 제가 늘 소개해드리죠. 목차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1부, 운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2부, 운의 속성에 관한 고찰. 3부, 운의 속성에 관한 고찰, 오컬트와 신비주의적 시도. 이 2부와 3부는 운의 속성에 관한 고찰인데요. 2부는 몇몇 과학적 시도, 3부는 오컬트와 신비주의적 시도이고요. 4부는 운 조절, 운을 바꾸는 5가지 전략,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가장 궁금한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 이 부분일 것 같아요. 4부, 운 조절. 운을 바꾸는 5가지 전략. 이건요, 거미줄 구조, 직감 능력, 톱니 효과 등등으로 좀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운 조절. 운을 바꾸는 5가지 전략. 여정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낯설고 구불구불한 길을 지나 이 미로를 헤쳐왔고 마침내 마지막 수수께끼가 놓인 중심에 서게 됐다.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준비가 돼 있다. 운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봐왔듯이 운이 어떤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들은 많다. 이 모든 이론이 일부에게는 받아들여지지만 다른 일부에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심지어 인정받는 과학에 위험 있는 인상을 풍기는 무작위 이론조차도 여전히 이론일 뿐이다. 무작위 이론을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의 견해가 명백히 논증된 진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이론의 원칙을 증명할 방법은 없다. 이 점에서는 모든 이론이 마찬가지다. 어떤 이론도 다른 이론을 믿는 사람에게 증명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판단이 강요되지 않는 환경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지지받는 이론 몇 가지를 살펴봤다. 이 모든 이론은 각각 한정된 지면에서 그 장점이 잘 드러나도록 소개됐으며 일반적인 제지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논리 정연한 제지자들의 입을 빌려 설명되고 옹호됐다. 이 책을 읽고 운에 대한 당신의 개인적인 관점이 극적으로 변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 책의 취지가 어떤 이론이 더 타당한지 따져본다거나 다른 이론은 무시하고 하나의 이론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 책을 통해 기존의 관점 일부가 강화됐거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알게 됐는지도 모른다. 어떤 쪽이든 중요하지 않다. 무엇을 믿고 있든 그것을 계속 믿으면 된다. 탐구하고 싶은 분야가 무엇이든 그 분야를 탐구하면 된다. 이 책은 기존의 관점을 바꾸라고 설득하지 않는다. 운 조절이란 기존 운 이론의 보충물이지 대체물이 아니다. 무작위 이론을 믿는 사람이든 신비주의적 징조를 믿는 사람이든 그 어떤 이론의 지지자라 하더라도 이 운 조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운 조절은 그 자체가 이론이라기보다 관찰에 입각한 여러 견해들을 모은 것이다. 이 견해들은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운 나쁜 사람들은 절대 안 하는 운 좋은 사람들만의 행동은 무엇일까? 나는 지난 20년간 이 질문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던졌다. 그 수가 너무 많아 몇 명인지 세는 일은 진즉에 포기했을 정도다. 이는 좋기 1000명이 넘는 수인데 통계학적으로 제법 큰 표본이라 할 수 있다.
나는 정신과 의사, 도박꾼, 투자자 등 이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다거나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이 분야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해봤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나의 견해를 확인해봤다. 이들 각각의 견해는 그 나름의 비공식적이고도 특화된 표본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정신과 의사는 진찰실을 거쳐간 일련의 환자들을 자신들의 표본으로 삼았고, 도박꾼들의 경우엔 자신들이 기억하는 성공 사례나 실패 사례를 표본으로 삼았다. 그 결과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는 확연한 특징 5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5가지 특징은 삶과 타인에 대한 태도, 내면의 심리 처리, 스스로에게 말하는 방식과 관련된 것으로 운이 끊임없이 따르는 사람들의 사례에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반면 운이 나쁜 사람들의 사례에서 확실히 찾아보기 힘든 특징들이다. 이 5가지 특징이 바로 운을 조절하는 5가지 요소다. 1장 거미줄 구조. 거미는 지나가는 파리를 잡기 위해 수많은 거미줄을 친다. 거미줄을 크게 칠수록 먹이를 많이 잡을 수 있다. 이는 행운을 잡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예외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운이 좋은 사람들은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자주 맺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다. 자, 이제부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미줄 구조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윌리엄 바탈리아는 행운의 매개제다. 다른 사람들에게 행운을 전달하는 일은 그의 직업이자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일이다. 그가 전해주는 행운은 상대가 받아들일 경우 거의 언제나 삶을 변화시킬 만한 엄청난 것이며 대개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다. 바탈리아는 마치 텅 빈 하늘에 갑자기 나타난 몸집 큰 자애로운 새처럼 어떤 경고도 없이 행운의 주인공에게 날아든다. 그는 종종 어떤 상황으로 인해 자신이 동일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 중 단 한 명을 고르게 되는지 생각해보곤 한다. 일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운이 더 좋은 이유들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숨겨져 있다. 바탈리아는 기업의 관리직 인사 후보를 찾아주는 일을 한다. 그의 회사 바탈리아, 라치앤드 어소시어츠는 뉴욕에서 잘 알려진 회사다. 이 회사의 고객에는 주요 제조기업, 은행, 광고 에이전시와 사회사업기관, 병원, 학교와 같은 봉사 조직 등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큰 규모와 자본을 갖춘 유명 단체다. 이 고객사들은 관리직에 공석이 생기면 내부 승진으로 충원이 불가능할 경우 바탈리아에게 도움을 청한다. 이때 바탈리아는 고객사로부터 몇 가지 지시사항을 전달받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해당 공석에 앉히고 싶은 인재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다. 판매 문제를 해결해 줄 부사장이 필요해요. 바탈리아가 고객사에게 듣는 말이다. 40세에서 50세 사이의 사람이어야 하고 판매 직원들을 관리한 경험이 적어도 10년은 돼야 하며 실적도 뛰어나야 하고 현장에서 운전하고 돌아다니며 소매상들에게 소비재를 판매한 경험도 있어야 하며 영어만큼 스페인어도 잘해야 하고 인품이 좋아야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연설하는 재능도 있어야 하고. 요컨대 고객사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누군가에게 자기 성장이라는 황금 기회를 주고 싶어하는 것이다. 대체로 고객사가 제안하는 급여와 그 외 보수는 대개 연간 3만 5천 달러 이상이며 10만 달러 혹은 그 이상인 경우도 있다. 바탈리아는 이미 이 정도의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나 장래의 전망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의 직업에 만족하는 사람은 찾아내봐야 소용없을 거라는 것을 잘 안다. 바탈리아의 제안을 한 단계 더 성장할 기회로 느끼는 사람, 그러니까 바탈리아의 갑작스런 출연을 중대한 행운이라고 생각할 사람들 사이에서 적임자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항상 적임자를 찾기 시작할 때 좌절감이 느껴져요. 바탈리아가 말했다. 이 나라 여기저기에 가능성 있는 후보자들이 수백 명은 있을 것 같은데 그 수백 명 중에 우리가 찾게 될 사람들은 그저 소수일 거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사실 이건 그저 느낌이라기보다는 확신에 더 가까워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눈에 안 띄어요. 바탈리아는 적임자를 찾을 때 여러 방법을 동원한다. 해당 분야 협회의 회원 명단을 살펴보거나 업계지와 학술지에서 관련 전문 분야에 대해 논문을 쓴 저자들을 찾아보기도 한다. 또한 비즈니스 컨벤션이나 무역 박람회, 학술 세미나를 찾아다니기도 한다.
이 밖에도 바탈리아는 전국 방방곡곡에 엄청난 양의 전화와 편지를 돌리며 혹시 이런 사람 아시나요? 와 같은 질문을 한다. 그가 찾아서 고객사에 소개한 후보자들은 전부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 자신을 눈에 띄게 만든 사람들일 것이다. 그중 일부는 누군가의 눈에 띄기 위해 일부러 노력한 사람들이다. 경력을 쌓는 내내 자기 홍보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자신을 받아주는 모든 협회와 단체에 가입하고 끊임없이 전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며 연설할 자리를 적극적으로 찾고 전 세계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선 뭐든지 제안한다. 때때로 이들이 이렇게 부산히 활동하는 이유는 더 좋은 일자리를 제안해줄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특히 바탈리아 같은 헤드헌터들이 자신을 찾아올 거라고 의식적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가 찾은 사람들 중 소수만이 제가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게 의식적으로 개인 홍보를 진행한 사람들이에요. 바탈리아가 말했다. 대부분이 헤드헌터에게 선택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들 중 대부분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렸을 뿐 그럴 의도는 없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성향인 거죠. 사교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려 최선을 다해요.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거나 여러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인사하거나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죠. 비행기 안에서 누군가 옆에 앉으면 대화를 시작해요. 이들은 조간신문을 가져다 주는 사람의 얼굴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이가 몇 명인지, 휴가는 어디로 갔는지도 알아요. 내가 찾아내는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바탈리아와 그의 이전 파트너인 짐 라츠는 일자리를 제안받게 될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접근하게 되었는지 일련의 상황들을 분석해보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곤 했다. 알고 보니 대부분의 경우가 약간의 친분이 여러 번 이어서 성사된 것이었다. 이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캐서린 앤드루스의 사례다. 이 여성은 비서로 경력을 시작해 40세가 되기 전에 한 은행의 인사부 부장이 됐다. 이 한 번의 이직으로 앤드루스의 월급은 2배 이상 늘었으며 자신의 한계를 엄청나게 확장할 수 있었다. 마치 눈먼 운이 굴러들어온 것 같았다. 하지만 앤드루스의 배경을 분석해보니 그가 엉겹결에 자신의 운 대부분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 같았다. 앤드루스의 이야기를 더 흥미롭게 만드는 점은 오랫동안 그의 삶과 평행선을 달렸던 또 다른 삶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 또 다른 삶의 주인공은 앤드루스의 고등학교 친구인 에벌린 테일러다. 테일러는 운 좋은 삶을 살지 못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평범한 삶이었다. 헤드헌터들이 테일러에 대해 알게 된 건 언젠가 점심 식사에서 앤드루스가 우연히 테일러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앤드루스는 이렇게 말했다. 왜 이렇게 행운이 저를 계속 따라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왜 저일까요? 왜 제 친구 에벌린에겐 행운이 따르지 않는 걸까요? 앤드루스가 던진 질문의 답은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시작된다. 앤드루스와 테일러는 디트로이트 외교 교회 지역에서 자랐다. 고등학교 때는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 다녔고 2년제 대학도 함께 입학했으며 구직도 같이 했다. 1950년대 후반에는 여성에게 허락된 취업 기회가 꽤 제한적이었기에 두 사람은 즉시 돈을 벌려면 비서직에 지원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게 이들은 한 보험회사의 청구서 담당 부서에서 일하게 됐다. 1년이 지나기 전에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경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앤드루스는 테일러보다 훨씬 사교적이었다. 점심 식사 때 회사 구내식당에 가면 앤드루스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 같은 테이블에 앉은 사람이나 음식을 받기 위해 자기 뒤에 줄 서 있는 사람과 대화했던 것이다. 그 회사는 큰 편이라 대부분의 직원들이 서로를 잘 몰랐다. 앤드루스는 낯선 사람들과 대화하며 타인의 삶과 생각을 듣는 것을 좋아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업무의 지루함을 날려주는 즐거운 일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테일러는 매력적인 젊은 남자가 아니라면 낯선 사람들에게 관심 주지 않았다. 앤드루스가 구내식당 테이블에서 사람들과 활발하게 이야기 나눴던 반면 테일러는 앤드루스 옆에 앉아 말은 거의 하지 않으며 지루한 표정을 지었다. 앤드루스가 점심시간에 가볍게 친해진 여러 동료 직원 중에는 앤드루스보다 나이가 더 많은 인사부 직원이 있었다. 그는 종종 점심시간에 만나 대화를 나누며
앤드루스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됐다. 하나는 앤드루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지루하게 여긴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여성의 경력 기회를 확대할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앤드루스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